올해 첫 태풍 오마이스가 남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피해 상황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호 태풍인데 처음 왔어요. 한국에는. 남부지방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면서 피해가 좀 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쯤에 남부지방에 상륙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오전 6시 무렵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온대성 저기압으로 이제 변했는데요. 그 사이에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졌고요. 거제의 경우에는 18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근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왔던 태풍인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이 보통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집중됐던 부산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당 80mm까지 쏟아졌다고 합니다.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수준인데 하천이 범람했고 역류한 빗물에 저지대부터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피해를 겪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올해도 반복됐어요. 아파트 출입구에 이렇게 물막이도 만들어놨는데 이미 안쪽에 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주민들 잠옷 차림으로 몸부터 봐보세요. 지금 집에 어째 들어갈 수가 없는데. 봐보세요. 지금 역류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이래 돼 있는 상황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네, 도심은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침수된 상가에 갇혀있던 시민이 구조됐고요. 도로도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면 안 되죠, 저럴 때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죠. 부산 기장군에서는 범람한 하천에 집들이 잠겨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물이 갑자기 싹 들어왔어요. 뭐 피할 것도 없어요. 갑자기 이거 돌파다죠. 이 지금 이만큼 물이 들어왔어요. 이래. 네,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전통시장들이 많이 잠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태화시장이 2016년도에도 물난리를 한번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자정부터 3시간 동안 한 9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도시 기반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한 50mm도 소화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수가 잘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역류하면서 시장 상가들이 물에 잠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울산 북구 매곡의 경우에는 1시간에 82mm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남 여수 지역의 경우에도 극동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바닷물의 수위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또 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면서 물에 침수하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조라고 해서 하필 해수면 수위가 원래 올라와 있는 올라와 시기라고 있는 하더군요. 상태에서, 지금 예. 거기다가 폭풍이 몰려오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침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비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풍은 지나갔는데 지금 정체전선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서해안 쪽에서 계속 지금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보가 쉽게 발효가 이제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전북 장수의 경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되기도 했고요. 지금 대구, 제주, 경남, 경북 일부 지역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날씨가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해안가에 계신 분들 양식장 같은 거 걱정되시더라도 좀 안정된 다음에 나가셔야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또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이게 가을 장마가 먼저 사실은 시작됐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 사이에 태풍이 올라왔다가 태풍은 빠져나갔는데 가을 장마는 여전히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제 기상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전 11시에 발표된 기상청 예보를 보면 200mm 이상의 비가 앞으로 더 추가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해안 지역에 한 400mm 안팎의 비가 이미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장마로 인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저기압이 물러가고 가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내렸다가 그 다음에 목요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다시 확산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있으니까 남부지방에 걸쳐 있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전국으로 또 확산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올 여름 장마는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가을 장마의 정체 전선이 훨씬 더 선명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이제 흙이 물을 머금게 되고 네. 물을 머금으면 이제 터지면서 산사태가 나곤 하는데요. 산사태 위험이 점점 더 커지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전국에 한 30곳 가까이가 됩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산사태는 우리가 징후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우물이 터지듯이 물이 솟아오른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산사태 그 징후를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지역, 산이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하시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바닷가라든가 계곡 그리고 하천변에는 가급적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가급적 집 안에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KBS는 재난 방송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산사태는 일단 일어나기 직전에는 뭐 땅이 울리고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고 이런 증상이 네, 있다는데 예. 사실 일반인이 그거 판단하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걸 가가지고 산사태 징후를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뭐 땅 울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감지하기도 또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옹벽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쌓여져 있는데 갑자기 물이 나온다거나 이제 이럴 위험이 있다고 미리 이제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알려주는 경우에는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조금 좀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일단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 대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절개지, 옹벽 주변, 최근에 공사가 있었던 곳 이런 곳들은 특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미 많이 내린 비로 비를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물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집에 실내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요. 포털에 접속해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